안녕하세요. KGSO 1단계 물리학 2차 시 뉴턴의 운동법칙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이라는 물리량은 우리가 물리량 기호로 F라고 나타냅니다. 그리고 단위로는 뉴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작용한 뒤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힘이 작용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체의 모양이 바뀌었거나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했을 때 우리는 얘네가 모양이 바뀌거나 운동 상태가 변한 이유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운동 상태라고 함은 물체의 위치나 빠르기를 우리는 운동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물체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바뀌거나 물체의 시간에 따라 빠르기가 달라지면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풍선이 찌그러지고 운동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풍선이 찌그러졌다는 건 모양이 달라졌다는 거고 운동 방향이 변했다는 건 운동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풍선에 힘이 작용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입니다. 크기도 있고 몇 뉴턴이다 라는 크기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도 있는 벡터 물리량입니다. 그런데 힘을 표현할 때는 크기와 방향 외에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힘의 크기, 얼마만한 크기로 작용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는지도 중요하고 어느 지점에 힘이 작용했는지 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 부르고 이 3요소를 한꺼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화살표를 볼까요? 화살표에서 이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을 의미하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모든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전천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힘의 단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문자 n을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뉴턴 단위를 사용하는데 뉴턴 단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뉴턴 단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단위는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킬로그램 힘은 9.8 뉴턴과 동일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뉴턴이란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힘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더하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더하기만 해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방향을 고려해서 덧셈을 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그 덧셈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법 또는 삼각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삼각형법부터 보면 이렇게 A, B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더하기 하기 위해서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평행 이동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 A 벡터를 기준으로 B 벡터를 평행 이동할 수도 있고 B 벡터를 기준으로 A 벡터를 평행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벡터의 머리 끝에 다른 벡터의 머리와 끝을 연결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연결한 후에 그 두 연결 벡터의 처음과 시작점과 끝을 연결하면 이게 두 벡터의 더하기한 합성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그 힘의 크기가 되고 이 화살표의 방향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한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더해도 똑같습니다. B를 기준으로 A를 더했을 때에도 이 시작점과 그 끝점을 화살표로 연결한 이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이자 방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벡터 두 개를 더하기 할 때 순서가 상관이 없더라. A 벡터를 기준으로 B 벡터를 더하는 것과 B 벡터를 기준으로 A 벡터를 더하는 것이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법으로도 구할 수 있고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때에는 더하기 하는 두 벡터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A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두 벡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두 벡터를 이용해서 두 벡터의 나란한 평행사변형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A 벡터에 평행한 선을 B 벡터 연결선에 그리고 B벡터의 평행하고 길이가 똑같은 선을 그리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이때 두 벡터의 시작점과 그 두 벡터의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연결하는 이 빨간 선의 벡터가 A벡터와 B벡터의 합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길이가 두 벡터의 합의 크기이고 이 벡터의 방향이 두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힘을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더한 이 벡터가 합성 벡터가 됩니다. 두 가지 벡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벡터 또는 여러 개의 힘을 더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개의 힘을 더할 때는 두 개씩 차근차근히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우선 A, B, C 세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우선 A 벡터와 B 벡터를 먼저 더해주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합벡터를 구했죠. 그래서 이 벡터를 바탕으로 다시 이 벡터와 또 C 벡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 벡터의 합벡터의 방향이 세 개의 벡터의 합의 방향이 되고 이 크기가 세 벡터의 합의 크기가 됩니다. 순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A에서 B를 먼저 더해도 되고 B에서 C를 먼저 더한 후에 이 벡터와 A 벡터를 더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벡터를 뺄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는 것도 마찬가지 방향을 고려해야 하고 평행사변형이나 삼각형법을 사용하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단지 사용하는 방법에서 마이너스, 빼기 부호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벡터의 빼기, 차를 구하는 것은 벡터의 더하기의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스는 두 벡터를 더하는데 마이너스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라 함은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인 걸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마이너스, 즉 B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인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삼각형 했던 대로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처음 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즉 A-B 벡터가 구해지고 이 벡터가 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의 크기가 되고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A와 B 벡터를 그대로 평행사변형법 하는 것처럼 그대로 더한 후에 B 벡터를 빼는 거니까 이제는 처음과 끝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행사변형 할 때는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더하기 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을 했는데요. 이 끝 뒤에 빼는 거에서 앞으로 화살표를 가지고 오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두 벡터의 차의 크기가 되고 이 벡터의 방향이 두 벡터의 차에 해당하는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머리에서, 즉 뒤에 빼는 벡터의 머리에서 A의 앞에 있는 벡터의 머리로 연결한 선분이 두 벡터의 차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볼까요? 여기에서 A, B, C, D 이렇게 네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
그쵸?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게 C 벡터의 마이너스 값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서 다시 C 벡터를 더하면 이 두 개의 값이 마이너스 C 벡터와 같기 때문에 C 벡터를 다시 더하면 전체 벡터는 없어지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반드시 접촉해야지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힘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탄성력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변형이 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무줄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데요. 고무줄은 탄성력을 가진 대표적인 물체입니다. 그래서 고무줄의 변형이 크면 클수록 내가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릴수록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탄성력의 경우에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서 탄성력이 커지게 됩니다. 변형 정도에 비례해서. 그리고 탄성력의 방향은 내가 모양을 변형시켰을 때 그 모양이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원래의 모양대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반드시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그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물체의 표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사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찰이 커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미끄럼틀을 탈 때를 생각해 보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마찰이 커져서 잘 미끄러지지 않음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마찰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찰력의 방향은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력입니다. 부력은 액체에서 작용하는 힘인데요. 물과 같은 액체 또는 기체 그런 속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그 액체나 기체가 위로 들어올리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가만히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 있을 수 있는데 그 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물이 나를 위로 들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부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접촉했을 때 탄성력은 탄성체와 그 힘을 가하는 주체가 반드시 접촉해서 탄성체를 늘려야지만 변형시켜야지만 나타나는 힘이었습니다. 마찰력은 반드시 접촉하고 있는 면에서 면과 물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었고 부력은 액체나 기체와 물체가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촉하지 않아도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게 접촉하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는 원격 힘이라고 부릅니다. 원격 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류인력인데요. 만류인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 라는 게 만류인력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진, 나도 질량을 가지고 여러분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류인력 중에서 지구와 나 또는 지구와 같은 천체와 물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나를 우선 생각해 보면 나도 질량이 있고 지구도 질량이 있는데 그래서 만류인력에 의해서 둘 다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나는 지구의 질량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 작고 지구는 나에 비해서는 질량이 엄청 큽니다. 따라서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은 내가 크게 느껴지지만 나는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너무 작습니다. 왜냐하면 만유인력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내가 지구를 당긴 힘은 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만 크게 관찰이 됩니다. 그 힘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 또는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력은 항상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 인력만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격 힘 중에서 중력 외에 전기력과 자기력도 존재합니다. 전기력과 자기력은 중력과 차이점이 있다면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하는 힘이 아닙니다. 얘는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전기력은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힘으로 같은 종류의 전하들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기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력은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극일 때 N극과 N극, S극과 S극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자기력일 때 N극과 S극일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제 이러한 힘들이 여러 개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힘은 한 가지만 작용하지 않고 여러 힘이 한 번에 작용하는데요.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 여러 개의 힘이 합쳐서 작용하는 힘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우리는 알짜 힘 또는 힘의 합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알짜 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어떤 여러 개의 힘이 두 개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알짜 힘의 크기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알짜 힘의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한쪽으로 2뉴튼, 오른쪽으로 2뉴튼과 3뉴튼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2뉴튼과 3뉴튼의 합력은 5뉴튼이 됩니다. 즉, 이 나무도막에는 5뉴튼의 알짜 힘이 작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2뉴튼과 3뉴튼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알짜 힘을 구하라 라고 하면 힘은 크기와 방향을 구해야 하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알짜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5뉴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있는 경우에 알짜 힘의 크기는 두 힘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됩니다. 빼는 방향,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알짜 힘의 방향은 큰 두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두 힘 중에서 조금이라도 큰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알짜 힘의 방향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3뉴튼, 왼쪽으로 2뉴튼의 힘이 각각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3뉴튼과 2뉴튼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1뉴튼, 3뉴튼에서 2뉴튼을 뺀 거 1뉴튼이 작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3뉴튼과 2뉴튼 각각이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두 힘과 똑같은 힘을 나타내는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1뉴튼의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구할 수 있으시죠? 네, 두 힘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알짜 힘 오른쪽으로 3뉴튼과 4뉴튼을 더한 7뉴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3뉴튼, 왼쪽으로 4뉴튼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두 힘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알짜 힘의 방향은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이 작용하는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1뉴튼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 개의 힘은 차근차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3뉴턴, 4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5뉴턴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3뉴턴과 4뉴턴을 더하면 오른쪽으로 7뉴턴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5뉴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으니까 두 힘을 빼주면 2뉴턴, 그리고 두 힘 중에서 조금이라도 큰 힘은 7뉴턴인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이때 알짜힘은 오른쪽으로 2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세 번째 경우처럼 나란한 방향으로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알짜힘을 먼저 구한 후에 나머지 힘들을 합성해서 알짜힘을 전체적인 알짜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이제 알짜힘이 이렇게 각각의 힘이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 알짜힘을 구해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들끼리 우선 더해보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들끼리 우선 더한 후에 그 둘을 다시 알짜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은 왼쪽으로 6뉴턴이 되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합력은 5뉴턴이 됩니다. 그 두 힘의 합력을 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1뉴턴이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때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인 경우에 하나의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는데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에요. 그래서 한 물체의 크기는 똑같고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해야지 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힘의 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의 평형 상태에 놓인 물체들은 그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어서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같은 작용점에 물체의 같은 작용점에 동일한 크기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힘의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줄다리기 할 때 줄이 팽팽한 상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 첫 번째 차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턴의 운동법칙 두 번째 차시부터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